한국은 유엔의 도움으로 세워졌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이 공인한 정부인데 마적단으로부터 불법적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엔 회원국들은 한국에 대한 마적단 습격 사건을 진압하기 위하여 한국을 구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참혹한 6.25 전쟁이 스쳐간 한국, 그러니까 1950년대의 한국에서는 정감록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정감록이라는 예언서는 나라가 불안해진다든지 하면은 일반민들 사이에서 많이 돌아다닙니다. 이 정감록에 보면은 해도진인설이라고 한자로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바다 해자에 섬도자, 참진자, 사람 인자, 설파하다 할 때, 설명하다 할 때 설자, 해도진인설인데, 해도진인설이 뭐냐면은 나라가 어지러워지면은 해도, 바다 섬에 사는 진인이 나타나서 나라를 구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진인인데 참진자, 사람인자, 바로 이 사람이 트루만이다 라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1950년대에 트루만 대통령이 파병을 해가지고 한국을 구했으니까 바로 정감록에서 말하는 해도진인이야말로 트루만이라는 이런 해석이었습니다. 아주 그럴듯했습니다. 여기 해도, 도자를 또 건너다, 삼수변에 있는 도자, 건너다, 뭐, 도강하다 할 때 그 도자로 해석을 해가지고 바다를 건너온 진인이 한국을 구한다는 예언이 정감록에 있었다.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건널 도자가 아니라 섬 도자입니다. 그러면 미국도 큰 섬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북미 대륙이 큰 섬으로 본다면은 일단 바다 섬에서 나타난 진인이란 이런 설명이 전반부는 맞는데 문제는 진인입니다. 진인, 참진자, 사람인자, 트루만은 스펠링이 TRUMAN입니다. 진인이 되려면 TRUEMAN이 되어야 되죠. TRUEMAN. 그런 트루만도 영국 사람들 그 이름에 보면은 있어요. 근데 이 트루만은 미주리주 인디펜던스에서 출생한 트루만은 TRUE가 아니라 TRUMAN입니다. 해리 S. 트루만입니다. 그러니까 진인은 아니죠. 그러나 그런 식으로 뭐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근거는 있었습니다. 해도 진인 트루만. 이 말에는 웃어 넘길 수 없는 사실의 조각들이 거기 숨어 있는 거죠. 그때는 이 오스트리아 비엔나 출신인 이승만 대통령 영부인 프란체스카를 일반 국민들은 호주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이라고 오해를 해가지고 호주댁이다. 근데 그때 호주의 공군이 한국에 일찍 참전을 했습니다. 근데 날아다니는 이 전투기를 보면 저게 호주기다 불렀어요. 호주기다. 호주댁인 프란체스카 여사가 고국에 부탁을 해가지고 전투기를 보내줘서 날아다닌다. 그래서 호주기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아니죠.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이 아니라 오스트리아 출신이죠. 오스트리아는 한자로 한국에서는 오질이라고 부른 적도 있습니다. 이런 낭설에는 하여튼 사실적 근거가 거의 숨어 있다는 이야기죠. 해도진인, 바다섬 출신, 너희 트루만이 대한민국을 구한 건 사실입니다. 구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해도 진인설이 뭐 우여곡절 끝에 결론은 맞다는 이야기죠.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과 함께 남북한에 걸쳐서 하는 대한민국 8천만 국민의 생존과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그는 1945년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투하를 결단을 해가지고 한민족을 해방시켰습니다. 2년 뒤에는 소련의 평창에 대응한 트루만 독트린을 선포를 해가지고 방공 노선을 분명히 했고, 이 노선에 부응한 이승만 대통령의 정부 수립, 방공 정부 수립과 이게 맞아 떨어진 겁니다. 트루만 노선과 이승만 노선이 맞아 떨어져 가지고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는데, 그때 삼파 역할을 한 조직이 바로 유엔이었습니다. 유엔 감시하의 총선거를 통해서 통일정부를 수립한다고 했는데, 유엔 결의는 북한 지역에서 유엔 감시하의 선거가 이루어지는 것을 반대했으므로 38도선 남쪽에서 유엔 감시하의 선거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거가 유엔 감시단이 본바에 의하면은 제주도에서 공산 폭동이 일어났지만은 전국적으로 공정하게 치러졌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1948년 12월 12일 파리에서 열린 유엔 총회가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공인을 해 줍니다. 바로 그 뒤에 트루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남침했을 때 트루만 대통령은 벌컥 화를 냈습니다. 딘 애치슨 국무장관이 전황을 보고하니까, 딘, we have got to stop the sons of bitches no matter what.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저 개자식들을 막아야 합니다. 라고 하고 즉각적인 파병을 결심합니다. 바로 5일 뒤에는 미국 육군이 참전을 합니다. 그 5일 뒤에는 선발대인 미 24사단 스미스 부대가 오산까지 올라와서 내려가는 북한군과 교전을 했습니다. 굉장히 빨리 신속하게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해도 진인으로 오해를 받기도 하는 트루만이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1950년 가을 중공군이 개입을 했을 때 메가더 사령관은 유엔군의 총퇴각을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서부를 내주고 저 수원까지 중공군을 주력으로 한 공산군이 내려옵니다. 이때 메가더 사령관은 한국을 포기하고 일본으로 철수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만주 폭격을 해달라, 허용을 해달라, 그리고 중국을 해안 봉쇄하자, 그러지 않으면 한국에서 철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 트루만 대통령은 안 된다, 전투를 해가지고 져서 철수하는 것은 할 수 없다, 그러나 미리 철수하는 것은 안 된다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때 또 영국의 노동당 정부 애틀리 수장이 워싱턴으로 달려와가지고 한국전에 너무 병력을 많이 투입하면은 유럽을 지킬 수가 없다, 유럽이 소련의 막강한 군사력에 노출되어 있다, 한국을 포기하자고 했을 때도 트루먼 대통령은 안 된다, 미국은 친구가 어려울 때 버리는 나라가 아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 믿고 싸웠던 한국 사람들 다 죽는다 라고 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1950년 12월 중공군이 물밀듯이 내려오고 서울을 포기해야 할 즈음에 워커 미 8군 사령관은
교통사고를 만나서 전사했습니다. 그것도 한국 군인이 모는 3쿼터에 타고 가던 지프가 정면 충돌해서 현장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그분 후임으로 8군 사령관으로 온 매튜 리츠웨이 장군이 반격 작전을 주도를 해가지고 1951년 3월에 다시 서울을 수복하고 38선까지 밀고 올라갑니다. 이때부터 이제 휴전 협상이 시작되는 거죠. 이 휴전 협상 기간에 제일 중요한 쟁점이 방공포로 송환 문제였습니다. 방공포로든 침공포로든 무조건 송환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방공포로를 다시 북한으로 보내줘버리면, 강제 북송해버리면은 북한에서 죽는다, 또는 중국군 포로일 경우에 중공에서 핍박받는다, 그러니까 본인 의사를 확인해야 된다, 이런 양설이 있을 때 트루만 대통령은 본인 의사를 확인한, 본인 의사 존중 포로 송환 원칙을 천명을 했습니다. 이걸 공산당이 안 받아들여 가지고 휴전 협상이 2년 동안 더 끌게 되고, 이 2년 동안 미군이 2만 명이 더 전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루만 대통령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국 군인을 2만 명이나 더 희생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폭락을 해가지고 1952년 대통령 선거에 한 번 더 나올 수 있었지만은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퇴임할 때는 지지율이 22%까지 떨어졌습니다. 역대 최저의 지지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물러난 다음에 세월이 지나서 1989년에서 91년 사이에 동구 공산권 국가와 소련이 무너져서 냉전에서 자유세계가 이긴 다음부터는 왜 우리가 이겼느냐, 이건 트루만 대통령 공적이다, 이렇게 됨으로써 트루만 대통령의 평가가 급상승해서 45명의 미국 대통령 중에서 트루만 대통령은 랭킹 5위에서 9위까지 왔다 갔다 하는 위대한 대통령으로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트루만 대통령이 좀 푸대접을 받습니다. 왜냐? 오해가 있습니다. 메가더 사령관이 원자폭탄을 쓰려고 했을 때 그걸 말렸기 때문에 우리가 북진 통일하지 못했다 하는 낭설입니다. 이거는 낭설에 속아 넘어간 한국인들이 트루만 대통령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당시 메가더 사령관은 중공군 개입에 대해서 오판을 했습니다. 중공군 개입은 절대 없다고 했다가 중공군의 기습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정원군을 보내라, 만주 폭격하도록 해달라, 그리고 중국 해안을 봉쇄하도록 해달라, 도저히 트루만이 들어줄 수 없는, 또 당시에 미군 병력은 160만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휴전 협상 쪽으로 간 것인데, 그때 메가더의 요구를 왜 들어주지 않았느냐, 트루만 때문이다 해가지고 메가더를 축에 세우면서 트루만을 깎아내리는 이런 풍조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인천 자유공원에 당당히 서 있는 메가더 동상과 임진각 평화공원에 좀 방치되어 있는 트루만 대통령, 자그마한 트루만 대통령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다행히 그러나 이제 오는 7월 27일 한국전의 결전장 다부동에 이승만, 트루만 두 분의 동상이 당당하게 서게 됩니다. 이 동상은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을 만든
김영원 선생이 제작한 것으로서 높이 4m 20cm가 되는 아주 큰 작품입니다. 이 동상을 만든 이승만, 트루만, 박정희 동상 건립 추진 모임은 엘트웰 민초 장학회 설립자 김박 엘트웰 택 회장의 발의로 2016년 5월 2일 발족한 이후 오늘의 번영과 자유를 잇게 한 새 위인의 동상을 세우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이 민간인의 정성을 모으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김박 회장은 소년 가장 출신의 자수성가한 기업인입니다. 내가 먹고 살게 된 것은 이 세 분 덕분이다면서 감사의 표시를 하려고 했습니다. 2017년 11월 14일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서울 상암동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 박정희 동상을 기정 세우려 했으나 반대 세력에 휘둘린 당국의 비협조로 아직까지 성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건주는 2019년부터 이철우 경북도 지사와 접촉해가지고 이승만, 트루만 대통령 동상을 다부동 전적지에 세우기로 합의, 주민 설득과 행정적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한국 현대사를 긍정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마침 휴전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2023년 7월 27일 두 영웅의 동상을 아주 적당한 곳에 세우게 된 것은 역사적 의미를 더욱 깊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듯이 다부동에 서게 되는 두 동상도 투쟁의 결과물입니다. 10여 년 전 필자는 임진각의 평화공원을 찾아가 관리인에게 여기 트루만 동상이 있다는데 어디죠? 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그런 게 있다고요 였습니다. 작년 이곳을 찾은 이하원 조선일보 논설위원도 같은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칼럼을 썼어요. 임진각 주변 어느 곳에도 트루만 동상 안내판이 없었다. 10여 분간 여기저기를 찾아 헤매다가 간신히 동상을 발견했다. 변색이 진행되고 칠이 벗겨지고 왕거미들이 집을 짓고 있었다. 이 논설위원은 강승학 고려대 명예교수가 해리 S. 트루먼 평범한 인간의 비범한 리더십이란 책에서 미국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한국인들의 운명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인물이라고 평하면서 트루먼을 대한민국의 대부라고 불렀던 점을 소개하면서 동상이 거미들의 놀이터가 되게 한 것을 어느 도산이라고 개탄했습니다. 미국 미주리주 인디펜던스에 있는 트루만 도서관 관장을 역임한 마이클 디바인 씨는 2015년 8월 4일 코리아 타임스에 트루만 기념물을 세울 때이다 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습니다. 그는 1945년과 1950년에 트루만이 내린 결단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번영하는 한국은 존재할 수가 없는데 메가더 동상만 있고 트루만 동상은 없는 게 아쉽다고 했습니다. 트루먼과 그 행정부의 업적을 무시하는 것은 한국인들로부터 자신들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박탈하는 것이다 라는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부동에 민간인과 국가기관이 손을 잡고 이번에 세우게 되는 이승만 트루만 동상은 한국인들이 배은망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뜻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전은 20세기 세계 3대 전쟁입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한국전. 한국전은 국제공산주의를 무너뜨린 전쟁이었습니다. 그 이긴 전쟁, 자유를 지킨 전쟁의 가장 중요한 전투가 바로 다부동에서 있었습니다. 다부동에서 한국과 미군이 손을 잡고 북한군의 주력을 저지를 해가지고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내고 시간을 벌고 그 사이에 인천 상륙작전을 준비하고 북진을 가능하게 만든
그 다부동 전적지, 한국전의 워틀루라고 불리는 그 다부동 전적지에 이승만, 트루만 두 위인의 동상이 서는 오는 7월 27일 한국 국민들은 비로소 고마움을 표시하는 그런 훌륭한 국민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